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사시면서 3년을 사시고 또 7년, 8년을 사시면서 싱가포르의 어떤 생활 그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제가 와서 느낀 거는 물가가 상당히 비싸다.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고 뭐 일례로 김치찌개를 하나 아까 말씀드린 한국 식당 가서 먹으면 최소한 한 17,000원, 18,000원. 그렇죠. 많으면 2만 원까지도 가니까 한국의 노멀 식당에 비해서는 상당히 비싼 편인데 일단 물가를 느끼기에는 지금 한국에 방금 오신 상무님 입장에서는 어떠십니까? 여의도 물가도 되게 비쌉니다. 저도 사실 오늘 깜짝 놀랐어요. 뭐 싱가포르 물가 그렇죠. 그거 뭐 저리 가라고요. 여의도에서도 밥 한 번 먹으려니까 뭐 2만 원 정도는 뭐 금방 했는데 커피까지 먹고.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 물가는 한국과 비교를 하면 좀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조절을. 그렇죠. 싱가포르는 뭐 아시겠지만 호커센터라고 호커센터.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치면 동네 푸드코트? 그렇죠. 나라가 운영하는. 곳곳에 있잖아요. 그렇죠. 지역에 다 있죠. 아시지만 우리 우리 회사 옆에 본사 옆에도 있잖아요. 그 비싼 그 땅땡이 옆에도 음. 동네 마트가 맞습니다. 또 푸드코트 같은 푸드코트처럼, 네, 예, 그렇게 예. 돼 있어서 뭐 4,5불이면 먹을 수 있잖아요. 싱달러 기준으로. 4,000원, 5,000원. 4,000원, 5,000원. 비닐봉다리 덜렁덜렁 들고 와서 회사에서 같이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런 면에서는 조금 재량이 있고 물가도 그냥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 한국 분들이 사는 데가 되게 좋은 동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제일 비싼 데 사니까 그런 네. 거고 사실 저 구석에 살면 상대적으로 물가는 좀 싼 거 싸죠. 같아요. 당연히 싸죠. 그죠? 예, 한국도 뭐 강남에 사냐, 뭐 다른 데 사냐, 생활 물가가 다르는 거죠. 싱가포르도 당연히 다르죠. 그런데 이게 저도 이제 처음에 싱가포르에 왔었을 때 이제 한 번은 이제 택시를 탔는데 택시 이제 운전사분이 저한테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그럼 싱가포르랑 이제 살았을 때 뭐가 좀 뭐 아쉽고 뭐 그러냐? 그래서 이제 좀 물가가 비싼 것 같다. 자동차 값도 비싸다. 막 이랬더니 그 운전사분이 그거는 너가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해서 그렇고 좋은 차를 타고 싶어서 그런 거지. 호커센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호커센터 가봐라. 4천 5천짜리 많다. 야 여기 그랩 우버 저 지하철 한국보다 싸거든요. 기본 요금이. 저 이런 지하철 거- 한 1,000원인 것 예,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은 네가 굳이 차가 필요 있느냐.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돈이 많고 비싸면 정말 호텔 레스토랑 가서 비싼 돈 먹고 하면 되는데 내가 없으면 또는 내가 절약을 하겠다 그러면 낮은 레벨이 있다는 거죠. 여러 레이어가. 근데 이제 재밌어요. 먹는 거는 좀 그런데 집값이 이제 좀 집값, 집 사셨죠? 근데 집값이 이제 왜냐면 이제 전세라는 제도가 없으니까.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만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내가 집을 사지 않으면 월세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월세가 비싸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월세가 이제 당연히 이제 집값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저희가 말하는 집은 저희가 외국인들이 주로 사는 이제 프라이빗 콘도, 아파트, 예, 요거 기준이긴 한데, 요즘 이제 금리 인상도 돼 있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부자들이 많이 올라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이제 월세가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훨씬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월세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내면 약간 이제 여의도에서 보면 한 등촌동, 염창동 쪽 기준으로 이런 데에 뭐 30평대 방 3개가 됐었는데 요즘 이제 그게 이제 다 따블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지나면서 최소 40-50%는 오른 것 같아요. 최소 40-50%. 네, 최소 예, 40-50%. 예, 예. 좀 떨어지는 데는 2배까지도 올랐어요. 그만큼 싱가포르에 사람들이 몰린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이 몰리고 외국인들이 자꾸 오니까 그렇죠. 수요가 음. 근데 이제 사실은 외국인들이고 싱가포르 사람들은 로컬 다른 사람들은 집에 사니까 거기가 이제 HDB라고 한국으로 얘기하면 이제 주택공사, LH 주택공사 이런 데서 공공주택을 지어서 공공 분양 아파트. 분양을 하는 거죠. 공공주택에서 공공임대가 아니고 공공주택에서 분양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내 집이죠. 30년 모기지를 주기 때문에 기니까 한 달에 갚을 수 있는 금액도 작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처럼 국민연금 같은 제도가 있는데 거기서 이 모기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내 국민연금에서 빼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이 적죠. 그리고 당연히 얘도 공공분양주택이다 보니까
시가의 한 50%, 뭐 60% 수준을 낮게 분양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치면 20평대 후반, 30평대 그렇죠. 초반 정도가 3, 4억이니까 네. 그러면 할만하죠. 그래서 살만하죠. 3억을 30년 동안 갚는다고 근데 치면 그것도 1년에 그거는 1,000만 원이지. 그게 결혼을 전제한다고 해서 그렇죠. 해서 그 서약서가 있어야 이제 네, 청약이 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나누잖아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반띵을 그 하는 연금을 중개에 받으니까 나눠서 또 음. 배우자하고 나하고. 아마 처음에 청약 넣고 할 때는 뭐 몇백만 원 정도면 되는 맞아요. 거예요. 초기 청약금 정도. 음. 그래서 목돈이 안 그러면 들어가요. 집과.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식주에서 음. 중요하다는 먹는 거, 집, 큰 부담이 안 안 돼요. 들고. 그러니까 한국 어. 저희 사실 젊은 분들 보면 좀 안타깝다는 안타깝죠. 생각이 들어요.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자식을 갖고 있는 부부가 자식 걱정을 안 하는 거죠. 아, 우리 아들, 딸 집 해줘야 되는데 음. 뭐 해줘야 돼. 할 필요 없어요. 얘네들도 나중에 이제 결혼서약서 이제 청약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청약을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표현으로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남자 여자가 태어날 때부터 0.5장의 청약권을 갖고 태어난다고 제가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합쳐지면서 결혼했을 때 한 장이 되는 거죠. 또는 서약서로 나 우리 약혼했으니까 할 거다. 그리고 단- 이제 그것 때문에 헤어지지 못한다는 단점은 예,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싱가포르도 이제 결혼하는 연령이 좀 늘어나고 좀 이제 싱글들도 많이 늘어나고 나라가 35살이 됐었을 때까지 네가 싱글이면 한 장 써라. 그리고 뭐 또 돈을 많이 벌면 바로 그냥 콘도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린 게 만약에 좀 샐러리가 높은 직장인인데 싱가포르안이다. 그럼 제가 또 그런 표현을 써요. 이 싱가포르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임대 사업자로 태어난다고. 30년 모기지로 일단은 이거를 하나 깔고 내가 이제 돈 벌어갖고 프라이빗 콘도 사고 얘는 임대 주면 되거든요. 그럼 난 임대 사업자가 되는 거죠. 물론 또 임대 사업 소득도 세금이 없고 또 반대로 얘기하면 그 연금과 이런 것들이 이제 모기지로 다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막 목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상품을 투자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고 물론 이제 부자들은 그런 아무 상관이 그러니까 이제 없지만 저희는 이제 좀 보통 사람들. 네, 보통 사람들 보통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다 음. 보니까 약간 막 그러니까 타이트하거나 어렵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막 부유하지는 않은데 걱정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뭐 먹는 거 집 얘기했는데 옷이잖아. 옷은 뭐, 뭐 알아서 사는 그죠? 거죠. 옷은 뭐. 옷은 뭐. 뭐 그래서 사시사철 여름인데 아, 그것도 중요하다. 사실은 여름이어서 아니 코트가 필요 없어요. 명품을 사도 어, 뭐 아, 돈 100만 원은 안 넘더라고요. 그렇죠. 명품을 사 입어도 어, 위아래로 쫙 맞아요, 붙여 입어도. 여름 옷이니까. 그래서 저희 집사람도 여기 한국 왔는데 너무 번거롭다는 거야. 옷을 사야 되는데 뭐 외투도 사야지 뭐 해야 되지 또 계절 바뀌면 또 이제 또 바꿔야죠, 막 또. 또 뭐 사야 되지 또 집어넣고 뒤에 그냥 근데 또 보관하고. 거기 가면 제가 솔직한 얘기로 가진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은 대충 옷들 대충 입잖아요. 솔직히 그래요. 네, 막 티셔츠에 하얀 한국은 티셔츠에 되게 끈민인데 음. 거기는 다 대충 입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자켓, 모자 이런 거 없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티셔츠 하나 분위기도 바지 하나. 편하고 그냥 캐주얼하죠. 캐주얼하게 입고 쓰레빠 끌고 다니고 슬리퍼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그래서 딱 정장 입으면 딱 알아. 그렇지. 저건 한국이나 일본에서 딱 와서 우리 비즈니스맨들 어, 어. 얼마나 더우시고 고생이 그렇죠. 많으시다 그렇죠. 진짜. 넥타이 딱 매고 이 그러니까. 더운 날에. 예. 그래서 그냥 총평을 해보면 의식주라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는 좀 스트레스가 덜한. 맞죠. 예. 그 상무님 그러면 지금 현재 싱가포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가격이나 네. 또 그런 트렌드나 추세가 좀 어떤지 좀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 싱가포르인들이 살고 있는 HDB 가격은 굉장히 안정적인데 음.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살고 있는 프라이빗 콘도들 이런 데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 되면서 뭐 한국도 그렇고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웬만한 나라들이 지금 집값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집값이 오르는 나라가 지금 싱가포르고요. 오르는 게 이제 왜 오르냐면 사실 프라이빗 콘도들은 외국인들이 산다든지 저 같은 이제 영주권들이 사게 되는데 때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부자들이 그냥 넘어와서 이제 놀고 가고 지내고 가다가 의료 시스템이 그런 나라에 안 좋으니까 집을 아예 사버렸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으면서 혹시라도 내가 코로나에 걸렸다 그러면 의료 혜택을 받으려고. 그래서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안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4%, 저 같은 영주권자는 8%, 그 다음에 외국인은 24%가 기본인데 그래서 영주권은 있어야겠네. 집을 살려면. 그쵸. 그런데 찐 부자들은 24%의 4% 세금을 내고 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제 프라이빗 콘도 가격이 올라가니까 정부가 재작년 12월에 10%를 증액했어요. 그래서 34%의 취득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춤됐죠.
근데 영주권들에 집을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 왜냐면 저도 월세를 살다가 월세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너무 차라리 오르니까. 집을 사서 음. 은행에다 이자를 내는 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주권들이 집을 사다 보니까 또 집값이 오르겠죠. 그래서 올해 2월에 영주권자도 최대 2% 취득세를 높였습니다. 10%로 8%에서 8%에서 10%로. 예. 그런데 싱가폴리안들은 못 건드리죠. 이거는 이제 그렇죠. 표심도 있고. 예, 예. 음. 그래서 지금 그 주로 외국인들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그 프라이빗 콘도의 가격은 아직도 오르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뭐 이렇게 집 사고 이런 분들 요새 또 금리 올라서 많이 힘들겠네. 그것도 주춤한 게 뭐냐면 작년까지는 싱가포르는 금통위가 없어요. 한국처럼. 그래서 이제 미국 금리를 따라가는데 어. 코로나 전에는 이제 싱가포르에도 소라라고 한국의 코피스 같은 이제 지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이 이제 몇 프로 해갖고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 소라라는 게 0.5%예요. 보통은 이제 은행들이 1% 정도 이제 마크업을 해서 이제 그 대출을 해주는데 이제 은행별로 돌아가면서 특별금리 0.5%만 붙입니다. 그래서 1%의 대출 금리로 아우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낮죠. 근데 이제 금리세가 올라가니까 이제 제가 작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이제 변동금리는 1.3%지만 이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고정금리는 2.4%. 근데 지금은 좀 더 이제 좀 더 금리가 한 올라서 3%가 됐네. 3%한 중반 정도. 그래서 여전히 한국보다는 장모님 많이 힘드시다는 얘기 들었어요. 예, 제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나 부호들이 싱가포르에 집을 그냥 산다는 게 제가 와닿는 게 제가 이제 19군데 아파트를 보면서 그 중에 하나 이제 부동산 중개인분이 한 얘기가 네. 이 옆집은 인도네시아 사람인데 그냥 집을 사놓은 거다. 네. 거의 여름에만 쓰고 항상 조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이 좋다라는 그런 추천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그 저도 그랬어요. 예. 제가 3년 살쯤은 이사 한 번 가서 두 집 사는데 첫 번째 집이 인도네시아 주인이, 두 번째 집이 중국분. 그래서 좋은 게 일단은 별 큰 간섭들이 없어요. 집주인 여기 집주인 안 안 싱가포르에 사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에이전트랑 얘기하는데 그렇죠. 단점은 연락이 안 돼. 뭐 기난 일이 있어서 그렇죠. 연락을 하면 집주인이 뭐 한 연락이 안 된다. 보통 뭐 한 최소 2, 3주 뒤에 네, 연락이 기다려라. 그러니까 싱가포르 가면 재밌는 게 저절로 글로벌화가 되는 거예요. 집주인은 인도네시아, 애는 학교 여기 다니고 뭐 애 그렇죠. 친구가 뭐 또 뭐 저기 유럽이고, 뭐 유럽에, 미국에, 네, 뭐 맞아요. 중국에, 여기 중국도 진짜 메인랜드에서 온 중국 사람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여기 로컬도 그렇죠. 네, 있고 있고 홍콩에서 온 네. 애들도 있고. 그리고 맞아요. 우리 그 헬퍼분들 어, 가정부들은 주로 뭐 필리핀, 필리핀, 네. 필리핀, 미얀마, 미얀마, 뭐 인도네시아. 그 청소하시는 분들은 또 뭐 인도네시아, 뭐 건설하시는 분들은 방글라데시. 약간 이제 여담인데 싱가포르 이제 사는 거주 인구가 580만 명 정도 돼요. 근데 싱가포르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국적자는 330만 명 정도. 그럼 이제 저희 같은 250만 명 정도는 외국인 이제 근로자들인데 그 근로자들이 다 뭐 화이트 칼라로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가정부 하시는 분들 대부분 필리핀이나 미얀마 그리고 이제 어디 이제 여행 가시다 보면 그 어떤 빌딩이나 그런 어떤 공원 같은데 관리인들을 보면 여기 다 말레이시아인들이에요. 그 업종은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꽉 잡고 있어요. 옛날부터. 그래서 오너도 말레이시아, 그 직원들도 말레이시아. 근데 말레이시아는 밑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싱가포르에 사는 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고 출퇴근. 국경을 조호바로라고 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그러면 차를 갖고 넘어오겠습니까? 빠르고 편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죠. 하루에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넘어오는 오토바이 대수가 88,000대. 근데 혼자 타면 88,000명이고 두 명이 타고 오면 최소 1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 정도 인력이 출퇴근하면서 그런 이제 업종에 있는 거죠. 코로나 때 거기를 국경을 막아놔서 그게 엄청난 상징적인 그렇죠. 사건이에요. 맞아. 아무래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랑 또 저보다도 나이 어린 분들은 이제 아이들 학교나 또 교육도 많이 하는데 사시면서 어떻게 그 싱가포르의 교육이나 특히 이제 외국인이 국제학교 보냈을 때 교육 시스템 그런 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제분이 네. 싱가포르에서 또 명문 그렇죠, 국제학교 명문대. 다녀요. 국제학교로 보면 좋죠. 왜냐면 학비도 비싸니까. 그렇죠. 학비 대략 한
연 4만 불 정도 그러니까 된다고 한 합니다. 4천만 원. 그것도 이제 올라서 저희가 처음 왔을 때는 한 3천만 원. 학기당 2만 불, 2만 네. 불 하고 근데 요즘은 4만 불까지 올라갔죠. 뭐 밥값 따릅니다. 음. 그 교통비 따르고 어. 시설들이 좋고요. 네. 선생님들 퀄리티가 좋고 그다음에 애들이 진짜 인터내셔널하기 맞아요. 때문에 진짜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는 제가 볼 때 어떤 주재원, 소위 이제 음. 엑스팻이라고 하죠. 주재원들 가족, 아빠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그쵸. 주재원들 외국인들도 주재원들 많으니까 있으니까. 그걸 쫓아오고 절반 분은 이제 아까 말한 좀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이 그렇죠. 진짜 학교에 유학 대해서, 보낸다든지. 뭐 그러면서 그 뭐 예를 들면 저희 우리의 스탠포드 같으면 이제 수영 같은 걸 배우는데 학교에 수영장이 50m 국제규격 풀, 뭐 딱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뭐 체육을 하면 진짜 체육관, 체육관이 우리 뭐 교실 하나 정도가 아니라 그쵸, 진짜 체육관에서 정규 체육 뭐 수업을 농구도 하고 있고 막 이런. 뭐 드라마 하면 드라마 전문 선생님 와서 해주고 음악하면 음악 전문 선생님 그렇죠. 해주고 그러니까 그 되게 웃긴 게 뭐 약간 그리고 이제 조금 옆으로 새는 얘기인데 우리 아들이 이제 주짓수 이런 것도 배우고 했었거든요. 학교에서? 아니 바깥에서. 끝나고 그렇죠, 끝나고 그렇죠. 주짓수를 하면 브라질 선생님이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무에타이를 하면 태국 선생님이 가르치고 우동을 먹으면 일본 사람이 해주고 그렇지, 그렇지. 라면 하면 한국 사람이 끓여주고 그렇지. 약간 그러니까 맞아. 좀 전문성이 좀 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학교 선생님을 뽑을 때는 절대 초임 교사를 안 뽑아요. 어느 정도 경력이 돼서 검증이 맞아요, 돼 맞아요. 있고. 맞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네. 보면은 뭐 유럽에 좀 있던가 아니면 네. 뭐 미국 쪽에 새로 오셨더라도. 두바이, 아시아 네, 막 이렇게 네, 다 네. 그런 데 있다고 오시죠. 그래서 처음에 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국제학교 선생님을 하겠다. 그러면 서울, 한국이나 싱가포르는 못 와요. 베트남이나 뭐 그래서 아프리카 뭐 이런 데들에서 시작을 했다가 자기가 이제 뭐 나름 포트폴리오가 있겠죠. 선생 가리키는 그런 걸 하면은 이제 한국이나 이런 이제 중간 레벨로 옵니다. 쌓다가 이제 싱가포르로 오는 거죠. 그래서 싱가포르의 선생님들의 어떤 초임이어도 약간 경력이 꽤 되고 탑티어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그 학교들도 약간의 그런 이제 순위 이제 그 스코어에 대한 대학교 입학 스코어가 있어서 처음에 들어오면은 미들급으로 자녀를 보내다가 이제 나중에 영어도 되고 스코어가 나오면 이제 UWC나 사스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국에 계신 그 부모님들이 UWC나 SAS 관심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엄청 많죠. UWC 좋아요, 그렇게? 사실 어디나 똑같아요. 이게 좋은 거는 막 시설이 좋고 사실 시설은 UW 시설 좀 안 좋죠. 오래되기로 유명해요. 왜냐면 오래됐으니까. 근데 때문에 공부시키는 것도 확실히 좀 달라요? 공부시키는 거는 사실은 저희 학교는 그나마 좀 시키는 편이에요. 영국계니까. 미국계는 안 시키는 미국계는 스스로 하는 거죠. 왜냐면은 미국계하고 영국계의 차이는 약간은 영국계는 우리 영화에 보더라도 그 영국 사립학교 보면 약간 규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잘 얘기하셔야 돼요. 규율이 요 있어요. 포인트에서 관심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미국계나 북미계는 진짜 프리덤입니다. 자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가 딱 캐네디안 스쿨 북미 학교를 다녔다가 UWC 이제 영국계 좀 규율이 있는 학교를 다니잖아요. 차이가 딱 물어봤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 아이한테. 그랬더니 캐네디안 스쿨은 이제 야외 수업을 하잖아.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야 나가자 수업 가자 그러면 나가는데 10분이 걸린대요. 애들이 안 나가. 그럼 선생님들이 나가라고 얘기도 안 한대. 설득시키고 뭐 해요 10분. 이 학교를 딱 왔는데 나가자 30초 만에 다 나간대요. 안 나가면 안 돼. 근데 그 차이가 규율이 어디 있냐면 UWC 같은 경우는 신발 색깔도 무조건 깜장색. 그렇죠. 로고가 보이면 안 돼. 근데 뭐 머리 길이는 없지만 단정하게. 알아두셔야 될 게 그런 게 돈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대요. 왜냐면 4만 불씩 내잖아. 사실은 쉬는 날이 뭐가 많아요. 맨날 쉬잖아. 맨날 맨날 쉬어요. 학교를 안 가. 뭐 선생님들 뭐 개발한다고 쉬고 뭐 이게 국제학교니까 뭐 가을방학. 뭐 쉽게 뭐 크리스마스도 쉬고 부처님 오신 날도 쉬고 뭐 다 쉬어. 아니 그거 그 인도 신이 오는 뭐 그런 날 뭐 디파빌리 디파빌라. 뭐 나라별로 다 쉬어. 아니 싱가포르는 저 설날 연휴가 공식적으로 이틀이잖아요. 근데 학교는 일주일을 쉬어. 방학도 길고요. 왜 쉬냐고. 그래서 주재원 부모들은 좀 괜찮대. 왜냐면 주재원들은 사실 조금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정말 공부만 시켰다 그러면 정말 가끔씩 화딱지가 난대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싱가포르 나라라고 하면은 왠지 좀 청렴하고 정치도 좀 물론 안정적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공무원들도 왠지 룰에 의해서 진행될 것 같고 기업들도 좀 부정부패가 없는 그런 이미지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뭐 일례로 저희도 왠지 길거리에서는 침도 뱉으면 안 되고 담배도 피면 안 돼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싱가포르에 사시면서 느끼셨던 어떤 싱가포르의 청렴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정말 그렇게 막 그 벌금도 많고 뭐 사람들이 또 싱가포르 하면 태형 그렇죠. 야, 네, 잘못 곤장. 담배 피다가 야 곤약 맞는 거 아니냐 네, 막 이런 네. 얘기하는데 이제 살아보시니까 알지만 물론 룰은 엄격해요. 네. 룰은 엄격하지만 거기도 사람 사람 사는 데라 눈에다. 사실 솔직히 못 느끼겠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슬쩍슬쩍 교통 그 그렇죠. 신호도 좀 안 네, 지키고 무단횡단도 하고 무단횡단도 하고. 그냥 사람 사는 데다 막 음. 그렇게 되게 그 의식되지는 않고요. 음. 이제 청렴도는 한번 얘기해 보면 정말 글로벌리도 그 청렴도는 거의 항상 탑 순위로 순위일 거예요.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내셔널 뮤지엄이라고 이제 국립박물관 가보면 되게 이제 인상적인 게 있는데 막 그 이콴유 총리의 그 모습이 많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그때 이콴유 총리가 봤는데 공무원들한테 이제 불만이 뭐가 많냐. 60년대 이제 독립하고 네, 났을 네, 때 네. 1번 덥다. 그렇죠. 더워서 일을 집중을 못 하겠다. 그래서 에어컨을 선을 파격적으로 다 관공서에 해줬대요. 다 깔았다. 다 깔아줬대요. 파격. 왜냐면 그거 되게 맞는 얘기잖아. 그렇죠. 아마 열심히 하려고 해도 한여름이면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서 65년도에 65년도. 음. 우리나라 같으면 그때 뭐 설사 그런 건의를 해도 에어컨을 절대로 안 절대로 깔아줬을 건데 이제 동남아기도 하지만 그래서 에어컨을 관공서에 다 먼저 다 깔아줬대요. 설치했죠. 그래서 일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덥다는 핑계로 일 못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한 거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가 그다음 또 뭐냐 보수가 작다. 그게 그렇죠. 일반적인 거다. 우리 공무원들이 어느 나라 치고 이게 보수가 넉넉하진 않아요. 그렇죠. 공무원들이 그러니까 보수를 파격적으로 올려줬대요. 이게 어. 보통 중요한 공무원들이 하급 공무원 말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부처나 뭐 금감원, 그렇죠. 이런 MAS 이런 데들이 평균 이제 보수가 1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청년 부패가 공무원들이 부패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일단은 꽤 유명한 사건인데 공무원 하나를 바다에 빠뜨려서 상업원 만들었습니다. 그거 못 들으셨어요?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빠뜨렸는데 갑자기 그럼 다시 무서워지잖아. 그래서 이제 채찍인 거잖아요. 당근도 줘야 옛날 되잖아요. 얘기, 옛날 그래서 얘기. 당근을 줘야 되기 때문에 보수를 1억까지 올렸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공무원 부부다. 그럼 저희가 2억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65세까지 정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또 싱가포르도 이제 군대 남자 1년 8개월 갔다 오지, 1년 6개월 갔다 오지만 얼추 한 40년 한다 치면 저희가 최소 40억을 벌어요. 근데 소득세는 22%가 맥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공무원한테 청탁이 들어오려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갖고는 상업업 되느니 안 받아요. 저희 지금 기대 수익이 최소 40억인데. 그러니까 둘이 살고 뭐 최소 2억씩 하는데 네. 뭐 급여도 오르고 하면 그래도 오르면은 뭐 한 2억씩 뭐 40년 80억 그러니까 네. 얼추 100억 벌 수 있다는 그래서 얘기잖아요. 이거를 굳이 나한테 매기려면 몇십억 이상 그러면 안 받는 이 들어와야 내가 이제 부패를 저질 그러니까. 수 있습니다. 이제 요건 이제 공무원 쪽이고 이제 민간 쪽 이제 뭐 내가 횡령을 한다든지. 근데 여기도 타이트한 게 아시다시피 한국은 금융 경제 사범들의 형량이 항상 낮지 않습니까? 뭐 그런데 싱가포르는 제가 이제 SGX에 처음에 들어갔었을 때 컴플라이언스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뉴스를 해준 거예요. 한 500억인가 해먹었어요. 이게 단위가 커요. 진짜 조그만 걸 안 해먹어요. 500억인가 해먹은 어떤 기업인인가 이랬는데 뭐 형량이 110 몇 년.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식이니까 네, 서양식이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20년 30년 아니에요. 뭐 예. 종신형도 예, 나오고 예. 더하고 해서 110 몇 년. 나오고. 근데 이제 가석방 금지. 예. 그러니까 거의 사형의 사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긴 사형제도도 있지만 그냥 금융사범이 누구 죽인 건 아니니까 사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종신형을 준 거죠. 그래서 여기도 횡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한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쪽에서도 청렴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싱가포르 결국 플랫폼이라고 하는데 플랫폼으로서는 되게 완벽한 그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규제, 아까 뭐 그다음에 임금, 노동,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국제학교 이런 부분도 했고 세금 했는데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청렴, 그다음에 효율성 이런 것까지 하면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 굳이 싱가포르에서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을까? 맞아요. 약간 네, 그런 맞아요. 이게 싱가포르 나라 자체가 작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인구는 그래도 뭐 그렇죠. 4천, 5천만을 지금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조심할 게 어떤 나라와 비교를 할 때 단순하게 좋다 그렇죠. 나쁘다 하면 안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그 배경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싱가포르라는 나라의
시작과 그 어떤 뭐 식민 지배, 우리는 일본 식민지만 네. 우리는 일본 지배를 받았지만 물론 거기도 일본 2년 했지만 네. 영국 지배를 받았고 그 식민 지배에 대해서 거기는 좀 좋게 생각하죠. 그래, 개화했다라고 그리고 또 하죠. 민족이 다르고 그렇죠. 그 민족들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어렵게 살다가 사실 거기까지 더 흘러온 거죠.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굉장히 배경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냥 덤덤하게 그냥 다르다는 차원에서 거긴 그렇구나, 네. 우리는 이렇구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포커스가 지금 우리 법인장이 말씀하신 동남아 비즈니스라는 거에 좀 제한적으로 얘기했더니 그런 관점에서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점이 많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어떻게 보면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그리고 이제 왜 주목을 해야 하는가 또 투자 관점이나 경제 관점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너무 생생하게 뭐 예화도 얘기해 주시고 또 살았던 경험도 자녀분도 얘기해 주시고 해서 너무 재밌게 시간 가는지 모르게 뭐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시면서 좀 뭐 느끼셨던 소감은 어떻게 사모님부터? 다음번에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항상. 유튜브 저도 좋아하고 저희 집사람도 좋아하고 열심히 해서 우리 와이프한테 오늘 잘할 수 있다고 하고 나왔는데 생각보다 이게 또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하고 또 이렇게 판을 까주기 되게 어렵네요. 그래서 좋았던 것은 좀 우리 회사 여기 진짜. 맛이 있고 자산용 여기 있고 네. 아, 그러네. 그래서 이거 그림도 잘 그리셨고 네, 저도 오늘 너무 즐겁게 이야기 잘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재밌게 했던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초대해 주시면 또 다른 토픽으로 또는 저 SGX 금융상품이나 뭐 싱가포르의 어떤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여기는 출연료 좀 주세요. 우리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뭐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직원들이지만 요즘은 받아서 술 사라고. 기부하고 아,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저희가 좋은 시간 기회를 만들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